원장님은 교육을 시켰다는 안도감을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듣는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뭔가 다르게 말하네? 자연스럽게 리스펙하게 만들어집니다. 제발 그냥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영의 데이빗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병원을 경영해 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고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안이 줄었다든지 매출이 줄었다든지 경쟁 병원이 들어왔다든지 직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고민들 말이죠. 그런데 거의 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할지라는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자동으로 착착 돌아가는 곳이 아니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의 말과 행동, 손길이 닿는 대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되는 병원을 보면 우선 대표 원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 원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꾸준히 잘 유지될까요?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대표 원장이 개척해 놓은 시스템을 뒷받침,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능력 있는 직원들도 있어야 오래도록 성장하는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저에겐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사실 이해는 합니다만 시급한 문제 앞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시급한 문제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요. 미루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직원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습득시키는 교육, 환자 응대를 잘하기 위한 교육, 즉 서비스 교육이 되겠죠. 대부분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들의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직원들이 다 기억하고 몸에 익히고 현실에 즉각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이런 단기간의 집체 교육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교육을 시켰다는 안도감을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듣는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기왕 시작하기로 하였으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에서 큰 목표와 목적 4가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며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꼭 이 4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직원들에게 지식을 전할 것인지, 두 번째, 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인지, 세 번째, 직원들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인지, 네 번째,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몇 가지 목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답니다. 아무런 목적도 준비도 없이 그냥 교육을 한다면 그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을 전하려고 한다면 주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의료 지식과 술식,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의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시리즈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거는 이론 치료법이 정석이었는데 현재는 어떤 논문에서 밝혀진 바로 이러한 것이 더 안정성이 높고 치료 효과도 좋다 라고 말을 하면 듣는 직원들은 본인의 병원이 최신의 의학 기술을 적용하여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기 병원 및 원장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리스펙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병원 원장님은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직원 본인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게 그런 신뢰가 전달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도 한두 번만에 끝이 난다면 그다지 효과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면 6개월 이상을 해야 하고 한 번 할 때 최소 30분 이상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힘들어하거나 지겨워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현상을 당연한 듯이 인정하세요. 이런 자료를 준비한 노력과 본인도 모르게 쌓이는 지식들이 축적될 때 비로소 리스펙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냥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술식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뉴얼을 제작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MOT까지 한다면 훨씬 훌륭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에서는 두 가지 참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술식을 설명하면 그에 수반된 준비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준비 과정으로 MOT, 즉 여러 직원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진료실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진료실 직원들만 참여시키는 룰을 범하지 않기입니다. 진료실 강의라고 진료실 직원들만 들으면 데스크, 상담, 매니저 등의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공감하지 못하기에 반쪽짜리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실 내부에서 치료를 시작하거나 중간에 마칠 때쯤 하는 어떤 멘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매니저나 상담실 등에서 하는 멘트가 다를 경우에는 환자는 뭔가 다르게 말하네? 라고 생각하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술식 및 그런 일련의 진료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강조해야 될 부분을 오히려 쉽게 넘어가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걸 되물어 보게 될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병원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다르게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다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PR하지 못한다면 힘들게 만든 시스템이 그저 그런 평범한 치료 과정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명의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서로 다 같이 들어서 서로 다른 파트의 일이라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의 홍보나 광고를 진행하는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이런 디테일한 상황까지도 공감하고 이해해야 더욱 수준 높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 병원과의 차별성을 어필하는 것이 광고의 핵심인데 그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세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과연 차별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꼭 명심하세요. 올바르고 좋은 지식은 누구든 어디에서든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데이빗이었습니다.